네, 안녕하세요. 수능 미슐랭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강의는 김승리 선생님의 오르브 카이스인데요. 제가 오르브 카이스를 느끼면서 딱 떠오른 선수가, 그러니까 축구 선수 중에 세븐체크라는 선수가 떠올랐는데, 그 선수는 별명이 무결점 스트라이커예요. 그만큼 결점이 없는 스트라이커로 완벽한 선수였다는 건데, 김승리 선생님의 강의도 비문학, 문학, 화작문 할 것 없이 결점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풀커리타기에 정말 좋다는 거고, 올해 김승리 선생님이 등급컷을 바꾸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아예 칼을 갈고 인강으로 진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인강을 듣는 친구들에게는 참 호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르브 카이스의 특징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어떤 학생이 수강하면 좋냐면, 내가 기출 분석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그런 학생이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은 강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문학이 약해서 시간 부족에 허덕이는 학생이 들었을 때 좋은 강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로 어떤 학생이 수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나는 이미 비문학을 좀 잘하고 나는 그냥 읽고 그냥 풀어도 항상 거의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리는 이런 학생이라면,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그 능력 자체를 길러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수강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르브 카이스의 과목별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1주차부터 12주차까지랑 13주차 이유가 좀 다른데, 1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 제가 김동욱 선생님 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구조 독해를 가르치세요. PNS, Q&A, 비교대조, 그리고 인과, 이런 큰 구조를 가지고 기출문제들을 엮어서 보는 걸 연습을 하는데, PS라고 해서 단순히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 이런 단순한 구조독해가 아니고, 해결책을 찾았을 때 그 해결 과정에 주목해 보는 게 한 주, 그리고 문제점을 찾았을 때 문제의 내용에 주목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데 한 주, 이런 식으로 단순히 구조 독해를 그냥 구조만 보는 게 아니고 구조 안에서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주차마다 행동 강령으로 정해놔서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12주차가 넘어간 13주차부터는 구조에서 탈피해서 유기적으로 구조들을 다 엮어가며 읽는 걸 연습하기 때문에 비문학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에고, 레스폰스, 오브젝트라는 세 글자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모두를 관통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현대문학에서 개념어라든지, 그리고 현대소설의 특징, 고전문학에서 고전시어, 그리고 고전문학들의 특징도 다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빠짐이 없고요. 이제 제 주변 사례로 1학년도 국어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때 96점을 받은 제 친구가 김승리 선생님의 문학풀이법이 가장 현실적이었다는 말을 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가장 문학에서 현실적인 풀이법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화법과 작문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화법과 작문도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각 발화별로 특징들을 얹으셔서 스피디한 풀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승리 선생님의 비문학이 잘 맞았다면 화작문도 저는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의 층위를 5단계로 나눠가지고 체계적으로 문법을 가르치세요. 이제 김승리 선생님 커리를 따라가고 있다면 굳이 다른 문법 듣지 말고 김승리 선생님 문법을 들어도 정말 좋다고 할 만큼 문법에 있어서도 딱히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김승리 선생님은 풀커리타기에 정말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중적이고 호불호가 없는 강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한 2등급에서 4등급 정도의 학생이 아무 생각 없이 믿고 풀커리를 따라갔을 때 크게 손해보지 않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 교재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해설지의 퀄리티도 굳이 대치동으로 현장 강의를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인강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퀄리티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고 들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수강 팁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수강 팁으로는 굳이 지문을 풀어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인강 들으면서 풀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장 강의를 올리는 거다 보니까 그 현장 강의처럼 본인이 그 자리에서 지문을 풀고 자기의 머릿속과 그 선생님의 생각, 그리고 선생님의 필기를 비교해보면서 들었을 때 사고과정이 교정이 되면서 좋아요. 물론 다른 국어 강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김승리 선생님의 이 수업은, 그러니까 지문을 풀어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풀고 같이 교정하는, 그렇게 수업을 이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수강 팁으로는 강의 교환으로 수업을 듣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만약에 본교재 책에다가 형광펜도 치고 필기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쁘게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강의를 듣다가 멈춰놓고 예쁘게 형광펜 치고 예쁘게 필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강의가 루즈해져서 3시간 강의를 5시간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걸 예쁘게 필기하고 있느라 지문 내용을 까먹고 그냥 국어를 암기식으로 공부하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을 뽑아가지고 막 형광펜 치고 막 필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교재에 예쁘게 옮겨 적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방금 말했던 거랑 연결되는 건데 세 번째로 예쁘게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교재에 있는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능 전주까지 정말 열심히 두고두고 반복해서 봐야 되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홀수라든지 마달 같은 다른 기출문제집을 풀다가도 그 지문에서 갑자기 불현듯 이제 옛날 생각이 나면서 이거 찾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오로보카이스 본교재를 바로 펴서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본교재에 있는 그 강의들 필기만큼은 열심히 필기를 예쁘게 해놓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주차까지 열심히 필기를 안 하셨던 학생이 있다면 13주차부터가 최근 3개년 기출로 알고 있는데 그 기출 문제가 어쨌든 제일 중요하니까 열심히 13주차 이후부터라도 필기를 열심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수강 팁으로는 주차별로 하루에 몰아듣는 게 좋아요. 주차별로 한 4-5강 정도 되는데 그거를 끊어가지고 월, 화, 수 이렇게 나눠 듣기보단 토요일날 하루 날 잡고 싹 다 듣고 일요일날 복습하고 월, 화, 수, 목, 금 과제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이게 좀 힘들면 토요일, 일요일날 각각 비문학, 문학 강의 듣고 월, 화, 수, 목, 금 과제하고 이런 구성도 좋아요. 어쨌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최대한 몰아서 듣고 정리하는 이런 식의 수강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한테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오로보카이스 지금까지 안 들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 듣기 시작해도 되나요? 인데 지금 이 영상이 아마 올라가는 게 4월 첫째 주일 텐데 아마 그 정도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수능도 연기됐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주차별로 따라간다면 저는 그렇게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는 오로보카이스를 진행하면서 홀수나 마달 같은 기출문제집을 따로 병행해야 되나요? 인데 저라면 병행하기보단 차라리 간실계랑 이감을 사서 풀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병행을 추천 안 드리냐면 첫 번째로 겹쳐요. 많은 지문들이 겹치고 두 번째로 오로보카이스를 공부를 끝내고 난 다음에 홀수랑 마달을 푸는 거랑 그냥 병행해서 풀 때랑 완전히 그 느낌이 달라요. 기출문제를 풀 때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의식을 오로보카이스로 갖추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보면 훨씬 보이는 게 많고 그리고 복습도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오로카를 끝내고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얘기했던 건 이과 기준이고 문과는 수학이랑 탐구 비중이 적기 때문에 국어가 약하다면 병행해서 양을 늘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라면 하나 끝내고 다른 기출문제집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오로카 압축 버전이 강의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게 적용 과제가 없는 점이 참 아쉬워요. 그냥 본교재만 달랑 있고 적용해서 풀 기출들이 이제 붙어서 여러 개의 기출을 겹쳐보면 좋은데 저는 좀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럼 어떤 학생들이 이걸 들으면 좋냐면 이미 다른 국어 강사 메인 커리를 따라가고 있고 김승희 선생님으로 구조독해만 좀 얹고 싶을 때 듣거나 혹은 내가 문학이나 비문학도 만족스러운 강의를 들었는데 비문학만 뭔가 보강을 하고 싶고 이럴 때 비문학만 들으면 좋은 강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압축 강좌를 듣게 되면 기출문제집은 따로 푸셔야 해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오로카 문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오는데 저는 이제 오로카 문학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인 풀이법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만은 불안하다면 필엠 문학 교재라든지 아니면 훈련도가 문학론 같은 이런 문학에 있어서 그 강점이 있는 그런 강좌로 보강을 해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노파심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저는 강사들을 여러 명 섞어서 듣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년간 한 국어 강사의 철학 아래서 공부를 해도 내 머릿속을 뜯어 고치기가 되게 힘든데 여러 강사의 철학을 다 배우려고 하면 1년간 교정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국어는 한 강사 잡고 쭉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강민철 선생님이라는 분을 1년간 쭉 따라가면서 다른 강사들을 서브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강사를 들을 때 그 강사들에게 얻어갈 것만 빨리 얻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빨리빨리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 강사가 메인으로 있고 서브로 이제 몇 명 있는 건 좋은데 문학은 누구, 비문학은 누구, 화작은 누구 이런 식으로 저는 하는 거는 상위권이면 상관이 없지만 중상위권 정도 아래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상위권은 문학은 훈련도감, 비문학은 김문희쌤 오로카, 문법은 전영센쌤 문법 이렇게 들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김승리 선생님의 오로보카이스 리뷰를 마칠 건데 오늘이 3월 31일인데 오늘 수능 연기가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현역들도 학교 가는 온라인 강의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학교를 가는 걸로 바뀌었고 그만큼 이제 고3들은 시간이 많아졌고
그리고 또 N수생들도 재수학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인강 들을 시간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수능이 끝나는 12월까지 끝까지 문풀 강좌 그리고 파이널 강좌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저 많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진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이 유튜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이제 빌드업에서 뵐게요.